네, 시청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GEG 경남의 리더를 맡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문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GEG 경남 선생님들 구글 교육자 모임입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하고 에듀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에듀데이는 저희 구글 교육자 모임에서 수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수업 사례나 아니면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진해 웅천고등학교 김혜경 선생님이시고, 잠시 후부터 구글 도구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저희 시작하기 전에 교육대학 원장님, 사실 제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영어 교육학과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들 해주셨던 원장님이신데, 원장님께서 저희 에듀데이를 위해서 인사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육대학원 원장 조미원 교수입니다. 에듀데이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학기도 벌써 4주가 지났고 오늘은 6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백신 1차 접종 하셨지요? 저도 2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대학원에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대학원 원우회에서 구글 공식 인정 교육자 모임인 GEG 경남의 선도 교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스마트한 교사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문지훈 회장님과 임원진들, 그리고 김혜정 선생님 외에 6분들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산중앙고등학교에서 지금 영어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시간은 구글 기본 도구를 설명해 주실 진해 웅천고등학교 김혜경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웅천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혜경입니다. 그리고 문지훈 리더님과 함께 GEG 경남 회원으로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구글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수업에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게 구글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네. 수업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 네. 그 교육용 앱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남교육청에서도 또 구글 클래스룸과 비슷한 아이톡톡도 만들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또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플랫폼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조금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한 구글 클래스룸,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다양한 앱들보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예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렇게 수업에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그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사용 방법들은
정말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수업 사례 위주로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글 도구를 활용한 수업 만들기를 강의하게 될 웅천구 생물교사 김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어떤 수업을 꿈꾸시나요? 제가 꿈꾸는 수업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처음 온 수업이긴 하지만 원격과 대면 이런 수업들이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함께 서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수업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서로 배움을 공유해서 배움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찰한 결과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길 원합니다. 이런 4가지 수업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학생과 교사,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아니면 밀린 업무들로 인해서 소통을 하고 싶지만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시도하고자 했던 수업들을 사실 100%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꿈꾸던 수업을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GEG 경남에서 선생님들과 계속 공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 흐름은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도입, 전개, 정립, 평가. 근데 이때 원격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교과의 특성이나 단원, 주제의 특성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도입에서 보면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학습할 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혹시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어떤 건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작년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구글 클래스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하게 되면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서 하나의 1년 동안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가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 학생들한테 출석을 체크하고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석 체크할 때는 여기 지금 엑셀과 같은 화면이 보이시죠? 이거는 구글에서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가 마우스로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 학생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입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리 출석이나 그다음 출결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출결 확인 부분에서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출석을 할 때 학생들이 단순하게 글자만 입력하고 또 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모두 함께 인사를 하고 그날 수업에서 주요할 점이나 지난 수업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은 미트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된 과제를 하면서 궁금증이 있으면 항상 밑으로 들어와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학습할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출석 체크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하는데 간혹 학생들 같은 경우 이번 시간 수업을 들어와서 지난 시간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출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트 보호라는 기능과 수정 기록 이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개년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글 미트를 통해서 또는 줌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데요. 구글 미트의 장점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바로 연계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활동을 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간혹 모든 활동은 줌을 통해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과의 특성마다 다 수업할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른데 저는 이제 과학과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의식 수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간혹 강의식 수업이 나쁘다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장에 나와보면 강의실 수업이 100% 나쁘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강의실 수업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초 개념 전달 같은 경우에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과학은 또 개념을 적용,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아는 PPT 를 이용해서 또 줌 소외실 기능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PPT를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토의하기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질문하기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면요. 수업에 보면 만들기,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라는 탭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의 차이 혹시 문지훈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제가 모른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영어과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과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과제랑 퀴즈 과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게시물 재사용도 그렇고요. 네. 굳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학습지를 나눠주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학생들한테 제가 만든 학습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그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저희가 받아가지고 평가라든가 기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퀴즈 과제 같은 경우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긴 한데 근데 이걸 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간단한 질문을 학생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객관식이건 주관식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자료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게시물 재사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자료들을 다른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학기라든가 다른 네. 연도가 시작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네.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인가요?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다행입니다. 같아요. 아유. 저희가 한 개의 학급을 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게시물 재사용 이 기능이 선생님들이 반드시 유용하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면 학생들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과제물을 제출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능이 없고 그냥 학생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 아니면 학습지 배부 네. 저는 학습지를 이제 종이로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 분실했다고 계속 달라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네가 프린트해.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야 될 때 스트림의 기능보다는 스트림은 이제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라면 자료는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때 이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사실 질문이라는 수업 그 기능을 참 많이 이용하거든요. 단예로 그 예로 이번에 제가 3학년들
지금 고3 학생들이 사실 어떤 식인지 아시죠? 뭘 해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저는 이 원서를 쓰기 전에 잠시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고 그다음 학생들이 자기 꿈에 대해서 또는 희망하는 학과나 취업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이 그 꿈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준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한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면 얘가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는데요. 질문이라는 기능이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학생이 답변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의 답을 볼 수가 없거든요. 문지은 쌤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면 수업 시간에 발표 엄청 잘했죠. 저는 네. 사실 발표를 잘하긴 했는데 네. 맞춘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발표를 하고 나면은 네. 친구들이 답을 수정해서 답을 맞추더라고요. 정말 얄밉죠. 얄미운 게 아니라 친구들의 생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네. 조금 소심해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말은 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 놀리지 않을까? 답이 틀리면 어떨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기능은 그런 소심한 학생들도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친구들 어떤 대답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라는 기능을 참 많이 쓰거든요. 한 예로 이게 학생들의 답변인데요. 어떤 한 친구가 저희 진로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발전 의료용 나노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해서 느낌을 적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물리치료사라니 너의 악기를 응원할게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한테 나노로봇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 않나요? 사용법이 더 넓어지는 연구 중이죠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또 이 영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끔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가 있어서 이거 자체가 또 수업 기록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질문이라는 기능이 좀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패들렛이나 뭐 그런 젠보드 이런 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기도 하는데 질문이라는 기능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있으니까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안 써봤는데 네.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학생들이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기한이 지난지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라는 기능이 참 유용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수업을 정리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를 시키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PPT로 발표시키잖아요. 그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고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데 저는 학생들이 컴퓨터,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발표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학생들이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아까 구글 클래스룸에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그게 파일 형태로도 되겠고 사진 형태로도 제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필기를 꼭 시키고 그걸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게 또 수학 선생님들이나 네. 과학 선생님들은 왜 수식을 적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식 입력이 힘들어서 네. 또 따로 이렇게 맞아요. 필기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블릿 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교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또 학생들 그런 가정 환경 같은 부분도 사실 조금 이런 데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교사가 이런 스마트 활용 수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활동들이 아까 항상 기록으로 남아야 될 것 같아서 배움 일기라는 걸 쓰고
수행평가를 쓰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배움일기라는 걸 하고 싶어서 구글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평가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성평가하면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형성평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좋았던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시면은 대충 쪽지 시험처럼 네. 하고 틀리면은 틀린 개수대로 네. 손바닥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그걸 또 선생님도 채점하고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구글 설문지는 채점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성평가도 하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또는 우수 모둠 선정할 때도 학생들한테 구글 설문지 기능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저 구글 설문지를 알기 전에 네이버 폼이라는 곳에서 이 설문지 기능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동료평가를 한번 하고 나서 사실 가위에 눌렸어요.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동료 평가 결과를 보고 친구들 간에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엄청 걱정을 했었었는데 우리 선생님 일반적으로 동료 평가 혹시 해보신 적이나 아니면 그 학생으로서 또 해본 적이나 아니면 교사로서 진행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조별 활동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런 걸로 점수를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아니면 저희 대학 다닐 네. 때도 뭐 모둠 활동 같은 걸 하면은 조원들 자기 평가를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수행 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진짜 고생하잖아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변별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행 평가 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변별은 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학생들한테 사실 던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게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했었었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선생님 동료평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배부를 하고 그걸 걷어가는 과정에서 A라는 학생이 B 학생한테 어떤 평가를 하는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생각을 못 썼어요. 근데 학생이 각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동료 평가할 때 자기 평가도 하게 되고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에도 그 이유를 근거를 쓰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학생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점수만 주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객관적으로 네. 자신의 점수를 주고 왜 자기가 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의 동료 평가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었을 때는 그 투표한 친구 그 이름은 빼고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너는 이 점수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하던 수업을 전혀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조금만 요소를 추가시키는 그런. 시키면 훨씬 선생님들도 조금 일이 편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계속 구글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제가 그 밖에 사실 구글에 있는 기본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수업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꼭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욕심이 생겨서 저는 수업 활동에 이런 앱들을 사용하는데요. 혹시 선생님 여기서 추천해 주시고 싶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거 외에 또 사용했던 앱 중에 더 좋은 거 좀 있을까요? 저희 사실은 나중에 그 다른 강사 두 분께서 우리 에듀테크 앱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저도 요즘에 하나 연구를 하고 있는 앱이 GPS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의 체험 활동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수업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앱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리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앱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앱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대학원 원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 들어오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접하시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연습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선생님 아까 그 GPS를 찾아서 하는 그 리버 뭐죠? 리라이브입니다. 네. 저도 한번 잠깐 봤었었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일상생활 살면서 자기 여행 기록 이런 걸 또 남겨도 좋을 것 그러니까요.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데 너무 요즘에 앱들이 너무 많은 것 너무 같아요. 많죠. 네. 네.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배워야 할까? 그 부분을 좀 더 또 나중에 한번 네. 제가 고민해 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저희 학교에서 변화를 한번 보았는데요. 사실 작년에 선생님 학교 분위기 어땠었나요, 작년에? 학교에 정말 저만 있는 기분이었죠. 학생들이 네. 없으니까. 네. 네. 학교에 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끼리도 막 우왕좌왕하면서 네. 야 이거 우리 늘 하던 행사들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참 학교가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은 진짜 학생들도 없고 학생이 없다는 게 제일 컸던 네. 것 같아요. 소리 없는 네.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선생님들께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변화되는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행사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원격 기간에도 그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고 나서도 이런 교육용 앱들을 활용해서 조금 다르게 각종 행사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저는 우선 행사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런 포스터 만들기를 한번 시켜봤더니 학생들이 동아리 모집하고 할 때 또는 학교 일하는 행사를 하고 할 때 복도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를 보니까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네. 수준도 많이 올라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 학생들이 이런 거 만들어 오라고 했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안 했었었는데 그렇죠. 사실 요즘에 이 원격 수업이 선생님도 처음이고 학생도 처음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저희가 잘하는 애한테만 시킨 것이 아니라 과제를 통해서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네. 도움을 주는 앱도 참 많이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까 앞쪽에서 말씀하셨던 미리 캔버스 네, 같은 맞아요. 것도 그죠? 그거 무료 네. 맞죠? 현재까지 예. 무료죠.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PPT도 너무 이쁘게 그러니까요.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그 학교의 시스템에 물품 공유 및 예약이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컴퓨터실 이런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동시에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담당자 선생님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필요하다, 뭐 언제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됐었었는데 학교 전체에 저희는 주소를 던져놓고 선생님들 그쪽에 가서 예약하세요 하고 본인들이 수업에 필요한 장소를 찾아서 하는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구글 도구로 하신 거예요? 네, 구글에 저는 아까 스프레드 시트라는 음. 기능을 이용했었었는데요. 한번 제가 지금 학교를 옮겼지만 예전 사실 올해 학교를 옮겨서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보면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 대여라고 해서 저는 지금 학교를 옮기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교육청에서 이번 스마트 기기를 다 배부를 했는데 그렇죠. 다 창고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난 학교에서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 같은 곳에 이런 스마트 기기를 놔두고 이런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수업을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사실 제일 학교에 있어 보면 담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뭔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애들 뭐 전화도 걸고 네. 뭐 취합하는 것들 아닐까요? 애들도? 맞아요. 애들 설문지 같은 것에 에이. 대해서 그죠? 설문지에 보내고 그다음에 받고 통계 내고 그게 너무 담임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일을 진짜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그 구글 설문지 네. 기능.
저는 아까 네. 선생님 왜 음. 동료 평가 때문에 가위 눌렸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노란 똥종이만 보면 가위를 눌려요. 네. 학생들 수요 조사해라, 뭐 몇 명이 뭘 신청했다, 그 네. 숫자 세라 이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런 구글 도구를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만 알고 그걸 선생님 몇몇 분한테 알려드린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너무 좋다. 한번 써보시라. 하고 싶은데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학교는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제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격 수업이 다가오면서 해야 되니까 그때 조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그렇죠. 하셨었는데 네. 이제는 다들 학교 현장에서 쓰시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편하고 같이 서로 또 배우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온라인 기간을 거치면서 네. 선생님들한테 굳이 이제 이렇게 사용 방법 연수들 안 하는 이유도 네.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다들 잘 하시잖아요. 네, 물론 그쵸. 어려운 기간을 거쳤기 음. 때문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대학원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나오시면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세대의 격차를 조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셔서 네.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대부분 젊으신 분 아닌가요? 맞을 겁니다. 네. 네. 훨씬 더 잘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사실 지난 학기 동안 휴직을 해서 제 대신에 그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그 기간제 선생님께서 제 그 고3 네. 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습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아마 지금 대학원생분들 중에 아직 현장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더 뛰어난 것을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는 방법은 정말 금방들 배우시는데 네.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코로나가 학교의 변화를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 전환되면서 이제 관심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한순간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다 생각하시고 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현장에 나오실 분들은 그런 데에 이제 적응하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변화에 조금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그런 것 좋겠어요. 같아요. 저도 작년에 반장 선거를 구글 설문조를 네. 해봤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정말 순식간에 결과가 나오니까 네. 애들도 무슨 우리 선거 실시간 집계하는 그죠. 것처럼 네. 그렇게 막 재밌어 하고 했는데 사실 저만 이걸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네. 다른 학년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이미 이제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반장 선거할 때 작년에 저희 학교에 이제 나오고 싶은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동영상을 만드는데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아이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걸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설문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괜히 그냥 인기 있는 반장을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반장을 좀 뽑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근데 여기서 대부분 기본 도구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 기본 도구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선생님들 구글 드라이브라는 곳에 가시면 이처럼 여기 나져 있습니다. 구글 문서는 선생님들 흔히 하시는 우리 아래 한글인가요? 그렇죠. 네, 한글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 해당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은 PPT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가 저는 이제 학생들 취합하고 할 때 그렇죠. 제일 많이 네. 하는 기능이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3차시 때 저희 선생님께서 한번 또 다른 선생님 설명하실 텐데요. 저는 이 기능을 언제 많이 썼었냐면 학생들 교회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떤 대본을 써야 됐었거든요. 네네. 그럼 학생들의 대본을 쓰면 제가 검토하고
이렇게 변경해줘라고 하면 제한사항, 수정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의 변화, 그런 스토리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들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 입시에서 이제 없어질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 지도할 때도 저는 조금 유용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여기 구글 드로잉 내지도 사이트 도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 혹시 조금 뭐 설명해 주시거나 조금 뭐 어떨 때 사용해 봤었는지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저 있어요?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4가지 어플들 말고는 네. 구글 사이트 도구랑 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이는 젠보드를 많이 쓰는데 네.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 도구에 좀 많이 익숙해지고 나서 네. 이제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뭔가를 꾸밀 때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구글 문서들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기 좋고, 네. 그다음에 젠보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네.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지압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메모를 갖다 붙인다든가. 네. 그래서 저는 이것 2가지로 좀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네. 이 2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 어디서 선생님이고 우리 다운받아서 또 사용할 수 있죠? 요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아니 요거 말고 네. 또 그 밖의 앱들을 더 네. 사용하고 싶으면 구글 웹스토어 가서 하시면 그쵸. 되나요? 네. 구글에 그 부가 기능을 네. 설치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기본 도구인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 더 응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에 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단추가 9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저는 앱 버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앱 버튼. 네. 그 어떤 분은 또 그 와플 네. 펜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9개의 점을. 근데 선생님 이게 네. 참 세대 차이가 나는 네. 게 저희 애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네. 예방 접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네요. 저희는 예전에 불주사 한 방 맞고 끝났는데 네. 요즘 친구들이 이게 점점점 이렇게 생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막 선생님 이러는 좀 상처받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이걸 와플펜으로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제 관점과 세대 차이에 따라서 여기는 보면 제가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는 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 충분하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네. 이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초기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문지훈 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 무서운데요? 네. 아니,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 교사는 에듀테크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에듀테크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네. 이게 참 이상한 답변일 수도 네. 있는데 에듀테크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기는 한데 네. 근데 저희 에듀테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또 강사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조금 있다가 나중에 교육용 앱을 소개해 주실 윤명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에듀테크 기능들을 하나씩 습득을 하고 수업에 녹이는 게 중요하지. 네. 모든 에듀테크 앱들이나 아니면 기능들을 저희가 다 알고 그거를 수업에 활용하기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교직 그 생활과 같이 네. 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에듀테크를 잘 알면 알수록 네. 이런 수업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유리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그래요? 네. 네. 전 사실 네. 작년에 GG 경남 멤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너무 뒤처지나? 라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이 모임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교사는 수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런 스마트 도구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학생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 도구에 대해서도 충분하다. 저는 사실 기본 도구를 이용한 것만 선생님들한테 오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교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네.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 조금 새로운 앱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에듀테크를 처음 접하면서 그 처음에 빠졌던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에듀테크, 그러니까 수업을 풍성하게 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네. 해가지고 되려 수업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네.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런 수업을 만들어야지라고 했는데 정작 보니까 학생들이 꼭 필요했던 배움이라는 그 존재가 네. 좀 희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빠지는 거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근데 또 학교에서 한두 분 전문가 있으시면 또 우리 전문자 학습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좋다, 나쁘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각자가 조금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조금은 고민을 한번 하시면 네. 진짜 멋있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작년에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 선생님 또 질문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수업을 모두 바꿔야 하나?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에듀테크 앱들을 가지고 오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 네. 그다음에 평가 방법의 변화, 네. 그리고 평가 방법의 효율성 네.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요. 네. 사실상 제 수업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밖에 외부 강의를 나가면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직 경력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선생님 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다. 제가 알려드리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선생님 수업에 녹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선생님 수업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고 꼭 강조를 합니다. 네. 이게 이런 구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에듀테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참 비슷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작년에 이런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 플랫폼을 안내하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너무 당황하셨거든요.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전혀 선생님들까지 이때까지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부분들이 다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디자인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모두 나쁘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우리가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 사회는 또 지금 사회와는 다르게 필요한 역량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그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옛날 나이 수업을 무조건 고집은 하지 말고 조금 변화되는 사회도 인정하고 기술도 이용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가져가야 할 부분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배움 일기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다 했잖아요. 네네. 그 배움 일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디 가서 연수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손글씨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하나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제목도 신문 기사 뭐였냐면 디지털 시대에도 아이에게 손글씨를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이유였거든요. 네네. 선생님 사실 이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그 사범대학교를 네. 다닐 때 네. 저희 왜 수업 시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연을 하는데 보통 판서를 시키는데 네. 저는 판서를 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께서 그 문 선생은 왜 판서를 안 하는가 하시길래 제가 글씨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네. 라고 했더니만은 교수님께서 그래도 판서는 해야지라고 네. 하셔서 판서를 시작을 네. 했어요. 네. 한 두 줄 적었나? 교수님께서 판서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어쩌면- 악필입니다. 악필이라서. 네, 정말 악필이에요. 네, 살아가면서 학생들이 글씨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필기하면서 했던 것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쓰이게 되니까 글자 모양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 기사를 한번 선생님 찾아보세요. 보면 이 기사를 읽고 이게 우리가 글씨를 쓴다라는 게 단순하게 따라 적는 게 아니구나. 글씨를 쓰기 위해서 한 번 더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 보면 저는 요즘 아이들 공부 많이 한다 생각하세요? 쌤 학교 다닐 때보다? 사실 뭐 이게 이런 말을 잘못하면 네. 라떼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저희 때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양으로만 보자면요. 네. 사실 요즘에 아이들 해야 될 거 진짜 많긴 많은데 옛날보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자료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어떻느냐면 그 강사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점 정리를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진짜 수업 시간 한 거 달달 내용 외웠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엄청 뭐라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한 지식을 그냥 외우기만 했고 그걸 자기 지식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때 연수를 듣고 또 어떤 연수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배움 일기를 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배움 일기도 선생님 이거 한번 밑에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종이 공책인 것 같아요? 일기장 아닌가요? 아직 아이를 안 키워보셨죠? 이렇게 또 뼈를 때려주시면. 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쓰는 알림장이거든요. 아. 그럼 이 알림장에 보면 이렇게 칸이 굵직굵직하죠. 하루에 딱 2개씩 쓰는 건데 요즘 알림장이 좋아졌네요. 네.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끝나고 나면 수업이 고등학교는 50분 기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40분을 수업을 하고 10분은 여기에 학생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주제, 배운 내용 또는 궁금증, 해결 과정이나 느낌점, 자신의 생각 등을 적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사실 글씨 쓰는 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량적으로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작성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움 일기를 연수를 갔다 와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은 어디에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업 시간 쓰면 되니까 그 네.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이 공책을 나눠주고 학생들 쓰라고만 하면 학생들이 분명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평가에 반영해야겠다. 그럼 평가에 반영을 한다면 평가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내가 뭔가 읽었다라는 걸 피드백을 해줘야지 이 학생들을 이 활동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려면 걷어야 되고 걷고 확인하고 또 줘야 되고 근데 수업은 또 다음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는 진짜 매일매일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괜히 한번 연수 가서 배우고 와가지고 시도했다가 일만 벌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까봐 그래서 사실 이걸 한 1년 정도 묵혀 있었어요. 묵혔다가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할 때 저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기능을 알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걸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오늘 수업이 들었으면 오늘 밤 12시까지 무조건 제출해. 그리고 나는 양은 보지는 않아. 너희가 판단했었을 때 진짜 제목만 적는 애들도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네. 제목만 적고 이런 분량에 대해서 나는 마이너스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서 나는 마이너스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습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시간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회에 살아가는데 약속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루씩 늦을 때마다 1점씩 간점을 시키고 그래서 하루 한 개의 수업당 저도 5점을 부여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중간고사 전에 10개, 기말고사 전에 10개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사실 중간고사 전에 수업이 10개가 아니라 한 1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10개만 점수에 반영한 이유는 저도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너희 깜빡하고 안 할 수 있어. 그렇기 그거를 때문에. 용서를 해주시는 네. 거네요. 그 대신 10개는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더라도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니까 참 좋았던 점이
선생님 남자 학교 계시죠? 그렇죠. 남녀공학 선생님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네.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남녀공학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남고를 보내시겠어요? 저는 남녀공학을 보내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이게 남녀공학을 나오는 친구들이 네. 이게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조금 네.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죠. 요즘에 보면 저희는 남녀공학의 남녀 학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의 사이 어떻게 저렇게 말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적 측면에서 보면 아들이라면 남고에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남자애들이 여학생한테 엄청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왜냐면 대부분 수행평가가 오리고 자르고 색칠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학생한테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수행평가를 사실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또 이제 선생님들이 발표를 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 말 잘하고 또 성격이 조금 밝은 학생들은 잘하지만 내성적인 아이들은 또 좋은 점수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가 자기 머리를 믿고 수업 시간 성실하지 않는 학생. 그렇죠. 제일 네. 안타까운 친구들이죠. 안타깝거든요. 그 학생 저는 제일 싫고요. 네. 진짜 수업 시간 열심히 하는데 사실 머리 이런 말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그렇죠. 너무 학습에 안타깝거든요. 대해서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수행평가를 해봤더니 어떤 의외로 학생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는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은 자기 노력하에 됐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갔고 머리 좋고 성실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때까지 자기가 수행평가를 계속 100점을 받다가 이번에 최악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같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그 2학기 때는 또 달라지는 부분도 사실 있었었고 그다음에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남학생들이 엄청 욕을 했었어요. 진짜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거든요. 이걸 20번씩 학기당 했으니까. 근데 여기 학생들을 글 보면 이건 선생님 남학생이 글자죠. 누가 봐도 남학생이죠. 자신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었고 저보다 글자를 잘 쓰긴 하네요. 진짜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남학생일 것 같아요? 여학생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여학생일 것 같네요. 여학생. 저도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느낀 점을 한번 보면 이게 저희가 주제가 이제 생세포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 다르게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을 수업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학생이 느낀 점이 내가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다. 그리고 옛말에 촌수가 적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의 이유를 이번 시간에 배운 것 같아 의미 있었던 수업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생이 적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모아놨다가 학기 말에 세특에 적었거든요. 사실 세특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 엄청 쌤들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 선생님들 시간 관계상 또 수업을 하시고 바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 수업 활동을 했었을 때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배움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피드백을 아까 공책을 걷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바로바로 못 해주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했고 무조건 저는 댓글에게 써서 피드백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쌤은 바로 해줄 자신은 없다. 단 시험 치기 전에는 무조건 해줄게. 왜냐면 학생들 5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거든요. 그러면 학생도 또 피드백 댓글을 해주고 그래서 학생이 보면 남학생인데 생명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도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5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다음번 수업에도 참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아이들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작년에 이제 강의식 수업의 저도 개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죠. 강의식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또 필요한 내용 학생들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던졌는데요.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이제 모둠 수업에서 선생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느냐면 깨달은 차이는 모둠 수업할 때 3명 초과로 있으면 한 사람이 대답을 시작하면 딴 애들은 거의 안 하더라.
약간 모든 수업을 할 때 3명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론 수업처럼 되려면 그 네. 인원이 그쵸. 적당하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한 말에 여기서 보면 학습에 있어서 최종 단계가 내가 습득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번 기회 덕에 더욱 탄탄히 다져지고 유전에 대한 흥미도 커졌다. 그리고 내일도 파이팅 선생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이 아이가 적었더라고요. 네네. 점수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제 선생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드신 분지를 학생들이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존에 했던 수업을 약간의 방법을 바꿔가지고 했더니 학생들로 이제 수업의 참여도가 더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기존의 수업을 무조건 바꿔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존의 수업을 그대로 이용하되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런 교육용 앱들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많이 그래서 시도를 하셨네요. 아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유. 선생님.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진짜 작년 욕도 많이 들었지만 네. 제가 평생들을 그런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 네, 칭찬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다양하게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건 혼자서 고민했다면 불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 혼자서 이런 고민하고 방법을 다 찾아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GEG 경남이라고 소개를 했던 이 모임도 사실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회 그 각층의 다양하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라든가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서 말한 에듀테크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GEG 경남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구름학교라고 하는 네. 이런 교사 단체들을 찾아서 같이 고민을 하시면은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과목이 달라서 뭐 나이대가 달라서 이런 거는 핑계일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사실 이런 GEG 경남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름학교 네. 뭐 혼자서도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 사람이 좀 더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부지런해지는 부분도 접하는 있고, 것도 네, 생기고, 접하는 그죠. 게 생기고, 근데 그 부분을 다 수용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선생님 과목이 교과에 맞다 싶으면 선생님께서 또 더 그렇죠. 열심히 선택하고 네. 흡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거 마지막은 이제 저희 애들이랑 했던 수업인데요. 이게 수업이에요? 네. 오. 수업하고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했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엄청 밝죠. 네네. 여기 보면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크롬북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있었었는데 네. 경남교육청에서 내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일단 언제? 상반기로 제가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네. 학생 1인당 1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네. 크롬북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학교도 모두 와이파이가 네, 다 되어 있죠. 그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수업을 앞으로 시도하기는 교육적인 환경은 잘 훨씬 갖춰져 있죠. 좋아질 것 네. 같네요. 그리고 아이톡톡도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많이 개선이 네, 되었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선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빛을 크게 발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톡톡이라고 해서 전혀 새롭다라고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 있을까요, 선생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네. 자신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아이톡톡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네. 아니면 줌이라든가 네. 선생님들 수업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금 개발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유하고 협업하고 그렇죠. 그런 공통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구글을 공부한다고 하시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아이톡톡을 쓰는 학교에 가시더라도 거부감 없이 네. 아마 쓰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제 강의를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선생님? 당연하죠. 지금. 네.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선생님께서 보시고 선생님 교과와 선생님 특성에 맞춰서 쓸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한번 유용하게 쓰시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 GEG 경남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더 개선시키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해 웅천고등학교 김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